안녕하세요. 저희는 2022년 부동산 폭락장에 6억의 대출을 받아 작은 아파트를 매수한 이후 매달 250만원의 대출 원리금을 내고 있는 2년차 신혼부부입니다. 많은 대출이자를 내면서도 저축액을 유지하고자 저희는 한 달 생활비를 타이트하게 관리하는데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일주일에 얼마를 쓸까? 처음엔 야심차게 절약 브이로그를 찍겠다고 다짐했지만 인생은 역시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과연 일주일 동안 저희는 얼마를 써버린 걸까요? 그리고 그 소비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저희의 일주일은 4월 12일 토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토요일 8시 22분이야? 8시 22분이에요. 저희 부부는 매주 토요일마다 교육을 받고 있는 와이프 덕분에 이른 아침 서울로 떠납니다. 서울 좋네요. 서울 처음 와본 사람들처럼. 성경하였습니다. 와이프를 교육 장소에 내려주고 저는 근처에 있는 공유 오피스에 왔습니다. 이곳은 파이브 스팟이라는 곳이고 하루 이용 금액이 3만원인데 좀 비싸죠? 당연히 저는 3만원을 다 내지 않았고요. 네이버에서 쿠폰을 받아 9,900원에 이용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와이프 교육이 끝날 때까지 영상 편집을 할 계획입니다. 주차는 카카오 T 주차에서 1주차권 구매하면 되게 싸거든요. 이 서울 도심에서도 하루 종일 주차하는데 여기가 한 4,300원 정도밖에 안 들고 네, 벌써 14,200원을 썼네요. 하지만 와이프도 편하게 데려다주고 저도 늦잠 안 자고 일찍 하루를 시작했으니 가치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편집을 하다가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근처에 있는 싸다김밥에서 라면과 김밥을 먹었는데요. 안 싸네요. 참치 말고 기본 김밥을 먹었어야 했는데 후회됩니다. 다시 힘내서 5시까지 편집을 했고요. 교육이 다 끝난 와이프를 데리고 집으로 갑니다. 차가 너무 막혀서 고속도로를 탔더니 톨게이트 비용이 3,200원이 나왔네요. 저녁은 차려 먹어야겠죠? 저녁은 집에 와서 간단히 요리했습니다. 패션이 핫주 추천. 맛있게 먹겠습니다. 늦잠을 잔 뒤 점심은 밀키트 떡볶이로 해결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왜 뛰고 있냐고요? 영화 승부 보러 왔는데 늦었거든요. 저희는 영화를 챙겨보는 편은 아니고 남들이 재밌다고 하면 그 영화는 보는 편입니다. 하지만 역시 제 돈 주고는 잘 안 보고요. KT 멤버십 할인을 받으면 한 명은 무료고 한 명은 4,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좀 샀는데요. 와이프는 편의점에서 음료수와 아이셔를 샀고 저는 스타벅스 카드에 남은 돈이 있어서 스누피 초코 카라멜 프라푸치노를 샀습니다. 영화는 뭐 재밌긴 했는데 바둑을 잘 몰라서 완전 꿀잼은 아니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백화점에 잠시 들렀습니다. 와이프가 내일 회사 동기네 집에 가는데 그 집에 100일 된 갓난아기가 있거든요. 같이 가는 친구들과 돈을 모아 귀여운 아기 옷을 산다고 하네요. 이런 건 각자 용돈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저희의 생활비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면 저희는 생활비로 총 200만원을 책정합니다. 그 중에 40만원은 저희 부부 각자의 용돈인데요. 집집마다 용돈을 정의하는 방식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희한테 용돈은 진짜 말 그대로 자유로운 돈입니다. 그 돈으로 각자 뭘 사든 터치를 안 하는 거죠. 용돈을 제외한 160만원이 사실상 저희의 생활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안에서 식비, 관리비, 교통비, 보험료 등 모든 것을 최대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빡빡해 보이죠?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사실 따로 있기는 합니다. 이건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영화 보고 와서 집에서 밥을 차려 먹는 카레는 3분 카레 아니고 와이프가 직접 한 겁니다. 요거는 레토르트, 요거는 양가에서 받아온 김치, 깻잎, 한강 카레. 맛있게 먹겠습니다. 월요일 출근길. 날이 흐리고 춥습니다. 제 3단님의 코골이 이슈로 잘 자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랙 먼데이네요. 조심히 출근하세요. 저는 보통 평일에 회사 근처 식당에서 밥을 사 먹어요. 요즘 밖에서 사 먹으면 보통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날은 평소에 가장 좋아하는 서브웨이에 갔습니다. 근데 요즘 서브웨이 가격도 많이 올라서 이날은 9,400원이나 지출했네요. 막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160만원의 생활비로 버틸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를 설명드려 보려고 해요. 바로 저희 남편이 평일에는 거의 모든 끼니를 회사에서 해결한다는 점이에요. 늘 현생에 치이는 맞벌이 부부에게 회사에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장점이더라고요. 매번 뭘 먹을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좋고 저녁엔 저 혼자 간단히 요리해 먹으면 돼서 평일 식비가 많이 세이브 되는 편입니다. 저는 퇴근하고 집 가고 있습니다.
저녁도 먹고 나왔고요.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저희 와이프는 또 수영하러 간다 그래가지고 조금 일찍 집에 가고 있고요. 지금은 6시 53분입니다. 배까기. 사실 제가 엄청난 운동 유목민인데요. 이번에 수영을 시작해 보려고 하거든요. 이날이 수영 첫날이라 등록비로 13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하필 절약 브이로그 찍는 주에 운동 시작하는 사람 저 말고 또 없겠죠? 오늘 1일차 수영 끝내고 집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래도 거기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못하지는 않았어요. 일산 아기 스포츠단 출신답습니다. 평영 발차는 걸 다시 배웠고 분명히 개구리 자세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W 발이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1일차 끝! 화요일 아침에는 회사에 바로 출근하지 않고 집 청소를 좀 했습니다. 집이 너무 지저분하기도 하고 출근 전에 병원 예약도 있었거든요. 참고로 저는 재택근무와 자율 출근이 가능해서 회사에 참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밥도 먹여주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빨리 피부과에 갔다 와야 돼가지고 제가 몇 달 전부터 사마귀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게 빨리 낫질 않네요. 물집 생기고 그래서 지금 피부과 빨리 갔다 오려고 합니다. 정말 여기 기다리면서 누워있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선생님은 발가락에 있는 제 물집을 무자비하게 잡아 뜯으셨고요. 저는 고통값으로 6,000원을 지불했습니다. 약값으로는 1,800원이 나왔고요. 이날 이후로 한 3일 정도 절뚝거린 것 같네요. 저희 와이프는 점심으로 비빔국수를 먹었다고 합니다. 멸치국수에서 멸치국수가 질리면 먹는 거라고 하던데 참 면을 좋아하는 친구예요. 비빔국수 가격은 7,000원이라고 합니다. 꽤 싸네요. 화요일의 마지막은 언박싱인데요. 제가 매일 챙겨 먹는 구강유산균이 떨어져서 재구매를 했습니다. 절약 브이로그에 무슨 구강유산균이냐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제가 지병이 있어서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챙겨 먹으라고 했거든요. 변명은 아니고 건강은 좀 끔찍히 생각하는 편입니다. 가격은 무려 56,700원이고 제 용돈으로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언박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퇴근길 저희 집 앞에는 무려 3개의 소포가 와 있었거든요. 원래 이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하필 절약 브이로그 찍는 주에 살 게 많이 생기네요. 첫 번째는 애플워치 스트랩인데요. 이건 저희 와이프 수영할 때 필요해서 샀습니다. 워치가 아니라 워치 스트랩을 사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두 번째는 유산균입니다. 이건 와이프가 매일 아침 챙겨 먹는 건데 마침 다 떨어져서 바로 구매했습니다. 마지막은 제 크림인데요. 이것도 하필 주말에 다 떨어져서 와이프 크림 훔쳐 쓰다가 결국 구매했습니다. 물론 오늘 산 것들이 이번 주에만 쓰는 건 아니라서 온전히 이번 주 소비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사실 매주 이런 것들이 한두 개는 생기더라고요. 정말 살림의 신비로움은 주부 3단이 이해하기엔 너무 어렵습니다. 전 언제 주부 9단이 될 수 있을까요? 이날 저희 와이프는 점심으로 육개장을 먹었고 10,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저녁은 평소처럼 집에서 간단히 해결했다고 하네요. 목요일도 큰 지출은 없었습니다. 와이프는 소바를 먹으면서 음식을 맛없게 찍는 소지를 발견했고요. 6,500원을 썼습니다. 소바가 양도 좀 적고 점심시간도 남아서 그런지 잠깐 롯데리아에 가서 양념감자도 먹었다고 합니다. 이날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좀 맛없게 먹는데 양해 부탁드려요. 포장지에 보이는 문구와 아주 대조되는 식사네요. 그리고 갑자기 초콜릿을 사다 달라고 해서 저는 초콜릿만 사면 정이 없으니 꼬깔콘도 하나 사서 들어갔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윙칩이 없어서 포카칩이랑 고민하다가 결국 꼬깔콘을 샀습니다. 꼬깔콘은 이 검정색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이건 제 용돈으로 계산했고 5,100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오늘 재택근무가 하고 싶어서 집에서 오전 근무를 했고 점심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밥 간단하게 차려서 먹고 다시 오후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6시에는 저희 와이프랑 같이 트레이더스 쇼핑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재택을 하는 날은 보통 집에 먹을 게 있는 날인데요. 이날은 딱히 먹을 것이 없어서 만둣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일단 쌀을 씻어서 밥을 올리고 비비고 사골국물에 비비고 만두를 넣어서 파를 넣고 끓이면 간단한 점심이 완성됩니다. 보통 혼자 집에서 밥을 먹을 때는 식탁에서 먹지 않고 상을 펴서 TV 앞에 앉아서 먹습니다. 어제 새벽에 한 축구 하이라이트를 보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기서 저희 생활비의 두 번째 비밀을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스포티비 축구를 포함해서 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등은 모두 회사 복지카드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30만원 정도를 쓸 수 있는데 통신비나 식비에 쓰는 것도 가능해서 이게 아니면 아마 저희는 160만원으로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저희는 190만원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와이프는 이날 정말 자주 가는 순댓국집에 가서 순댓국을 먹었고요. 9,500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무가 끝나고는 장을 보기 위해 함께 위례에 있는 트레이더스로 갔습니다.
네, 트레이더스에서 알뜰 쇼핑해 보겠습니다. 과연 알뜰일 것인가? 놓치지 마세요. 가보자고! 뭐 먹을래? 아, 근데 원래 배고픈 상태에서 쇼핑하면 안 되는 거 알지? 그건 그래. 그건 과소비를 부르거든? 그러니까 이게 더 아끼는 걸 수도 있어, 이걸 먹는 게. 일단 메뉴판 한번 보자. 알겠어. 그는 갔습니다. 안 먹겠다고 했으면서. 금강산도 식후경. 평소에는 별로 맛있다고 생각 안 했는데 역시 배고플 때 먹으면 뭐든 맛있더라고요. 간단하게 배를 채우고 얼른 장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사실 트레이더스에 와도 남들처럼 대량으로 사는 편은 아니고 필요한 것만 간단하게 사는 편입니다. 우선은 이 목살이 좀 추천템인데요. 한 근에 13,000원 정도라 가격도 괜찮은 편이고 구워 먹어도 맛있고 찌개도 끓이고 카레에도 넣어 먹을 수 있거든요. 활용도가 높아서 자주 쟁여놓고 있습니다. 이거 좋은 거 같아. 이거? 어. 그래, 이거 하자. 자, 기준은 없습니다. 있습니다. 요즘 와이프가 파스타 만드는 것에 빠져서 파스타에도 넣고 볶음밥에도 넣을 용도로 냉동새우도 한 팩 샀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팔린 것 같으니까. 맞아. 오케이. 어때? 좋아.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이렇게 보이네. 아, 괜찮네. 그지? 어, 어때? 가자. 페루산이래. 회로 좋지. 그리고 저희는 닭볶음탕이나 닭 한 마리 같은 닭 요리도 자주 해먹는 편인데요. 와이프 말로 닭은 트레이더스 닭이 제일 좋다고 해서 닭도 한 마리 구매했습니다. 트레이더스에 오면 냉동식품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저번에 케찹을 소진한다고 냉동 감튀를 시켜서 먹었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새로운 감자에 도전해봤고요. 재택근무를 하거나 빠르게 점심을 먹어야 할 때 간단하게 에어프라이어 같은 것에 데워 먹을 수 있는 음식도 필요해서 제가 오늘 점심에 다 먹은 비비고 만두랑 치즈 돈가스도 하나 샀습니다. 이날 장보기 비용은 총 11만원이 나왔고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복지카드로 결제했습니다. 11만 원이요? 저녁은 저는 김치찌개와 목살 굽기, 와이프는 무나물과 멸치볶음을 담당해서 직접 요리해 먹었고 이렇게 저희의 일주일은 끝이 났습니다. 그럼 이제 정산을 해봐야겠죠. 저희는 지난주 토요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160만원 실질 생활비 중 28만 5,500원, 용돈에서 98,800원, 복지카드 및 포인트로 약 12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도 수영 강습비랑 영양제 구매가 갑자기 몰아쳐서 예상보다 많이 쓴 한 주가 돼버린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와이프와 한 주 소비를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화 볼 때 스모 꼭 먹어야 했을까? 수영을 꼭 했어야 됐을까? 3억이 꼭 나였어야 했을까? 꼭 태어났어야 됐을까?